굵어진 뺨과 수줍게도 모은 손 위로 무얼 기대하고 있는지 날 그리도 많이 보며 걷다가 문득 생각났던 얄궂은 농담 말해주려고 고개를 돌리다 그때 아마 느꼈을 거라 난 믿었고 믿고 있어.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려본 적 없는 꿈을 꾸게.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게 오늘만은 품이 돼주어. 안녕하세요. 마음은 쉽게 Long time no see. 어쩌면 오랜만에 고지한 밤입니다. 되는 걸 알아. 오랜만이죠? 그건 나의 선택일 거라 난 믿었고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믿고 있어.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려본 적 없는 꿈을 꾸게. Long time no see. Miss it so much. 진짜 거의 한 달 됐나요? 저 라이브 켠지?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콘서트 하기 전에 하고 거의 올해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잘 지냈어요? 오늘요? 오늘은 사실 지금 조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이야? 22일. 일주일 남았네? 은위가 약간 제가 혜진이라는 역할이 조금 소리 지르는 좀 장면이 많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소리를 잘 지르는 편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목소리도 좀 소리도 크게 안 내고 나긋나긋이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 좀 막 엄청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에 무리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하다가 여러분들이랑 너무 본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라도 볼 겸 왔습니다. 병원 갔죠? 크게 막 성대에 큰 막 무리가 온 건 아니고 이게 너무 지금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잘 먹었는데 좀 힘들었나 봐. 그래서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좀 막 일부러 막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야식도 먹고 그랬 그랬더니 살짝 돌아보는 정도. 최근에 빌드업 했을 때 엄청 빠진 적 있잖아요, 제가. 그때 정도만큼 살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엄청 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목이 막 엄청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좀 무리만 안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안녕, 안녕. 빌드업 재방한다고요? 아직도 해요, 그거를? 2년 지났는데? 물에 가라앉으려나. 오늘 추워요? 제가 그 콘서트 이후로 막 이것저것 앨범 준비랑 또 이거 뮤지컬을 거의 10to 10 하면서 너무 바빴다 보니까 이 작업실을 거의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거든요. 콘서트 이후로 한 번도 작업실을 못 온 거예요. 월세가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지금 작업실을 거의 근 한 달 만에 와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환기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림이요? 아니요, 그림 배운 적 없는데. 배운 그림 같아요? 잘 그렸어요? 그게 그린 지 꽤 된 그림인데 그때 약간 저의 모습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공방 가서 그린 건데 그쵸, 자화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막 이렇게 막 그리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딱 그리고 나서 어? 이거 나중에 내가 솔로를 하게 된다면 자켓 자켓으로 앨범 커버로 하고 싶다,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 솔로 앨범을 준비하게 됐고 하면서 생각을 하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 그림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번 앨범이 어쨌든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기도 했고 막 그러면서 굳이 뭔가 되게 맞아 떨어졌던
그랬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앨범 커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진 것 같은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린다 이 앨범이랑 이 앨범 커버랑 이 그림이랑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미도 맞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앨범이 제가 올 제작을 프로듀싱을 하게 됐고 그 앨범도 어쨌든 그런 의미를 소망하는 마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 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이니까 뭔가 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번 앨범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되게 운명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이렇게 앨범을 내게 될 줄도 몰랐고 솔로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냥 좋은 곡 받아서 낼 것 같았고 했는데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맡기다 보니까 그리고 나의 감정도 흘러가는 대로 맡기다 보니까 그게 모인 곳의 꼭지점에서 내가 그렇게 이런 앨범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맞물렸고 그리고 그런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또 뮤비를 찍게 됐고 모든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내가 꿈꿔왔던 그냥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앨범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꿈꾸면서 뭔가를 소망하던 열망하던 상상하던 그런 것들이 상상만 했던 것들이 현실로 하나하나씩 끄집어낸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처럼 끼워 맞췄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은. 그래서 저한테 많은 의미가 담긴 거고. 그래서 앨범 소개글도 제가 직접 썼는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저다워서. 저한테 앨범의 음악들은 저의 일기장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대중들에게 들으려고 내놓은 앨범이 아니라 그냥 이지함 자체를 그냥 내놓는 거라서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뮤비 편집도 다 끝냈고요. 저는 좋아요. 물론 아이돌 뮤비처럼 여타 다른 멋있는 뮤비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때깔 좋고 그렇지는 않은 뮤비지만 그냥 이재함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뮤비는 되는 것 같아요. 잔잔하고 감성적이고 뭔가 마음이 찡하고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그런 뮤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이 참 마음에 듭니다. 많은 테마가 되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많은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만 시키는 것만 해왔던 저인데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들을 직접 움직이면서 다 해보면서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후회가 없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후회가 없어서. 그런 되게 초연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집착하지 않은 마음이 생겨서 좋고 저한테 뭔가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초연한 마음이 생겨서 좋고 그 어떤 결과가 돼도 나는 행복하니까 나는 마음에 드니까 만족하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그게 이번 앨범이어서 좋고 그런 앨범을 내가 만들어서 참 뿌듯하고 대견하고 고생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많이 컸다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딱 그 요즘에 항상 운전하면서 제가 요즘에 아직은 Forever Mine은 마스터링 다 돼요. 마스터링까지 다 돼서 넘겼지만 앨범 타이틀곡이나 수록곡은 아직 믹스를 거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거를 막 하면서 제가 만든 곡들을 요즘에는 다른 곡들을 들을 시간이 거의 없고 제 거 모니터하는 시간만 엄청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노래하면서 드는 생각은 참 이지함. 그래도 이런 것도 해보고 네가 그래도 꿈꾸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음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참 많이 컸다. 온전히 네 목소리로만 채운 앨범도 내보고 너가 하고 싶었던 얘기로 가득 담은 가사로 그런 앨범을 만들었다는 게 참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전해진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콘서트 오신 분들은 Forever Mine을 들으셨잖아요. 아마 음원이 훨씬 좋을 테지만 원래는 그 곡이 팝발라드였잖아요. 팝발라드라는 장르고 원래 처음에는 가사가 다 영어였어요. 제가 영어로 뭔가 팝으로 쓴 곡이다 보니까 뭔가 이거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감성 자체가 영어로 다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엄청 막 챗GPT 돌려고 하고 막 원어민한테 막 체크 받으면서 영어 가사까지 다 완성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모니터를 이제 막 회사 사람들이랑 딱 하는데 뭔가 좋은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진심을 전하려고 곡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와닿나? 뭔가 노래는 좋은데 이상하게 뭔가 와닿지 않는 제 특유의 장점이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하다가 그러면 한번 그냥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게 뭘까 하다가 저는 가사를 표현하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게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국말로 가사를 써보자 해서 다시 녹음을 했는데 진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팝을 잘하고 싶고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나는 한글말로 한국어로 뭔가 표현을 했을 때 확실히 그 표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가자. 그리고 나는 누군가한테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뭔가 멋부리다가 그걸 전달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 나답지 못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멋을 부리면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니까 음원 자체가 더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어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멋있고 싶어서 하거나 저도 이제 해외 팬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공감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장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제일 진정성이 잘 묻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썼을 때 더 깊숙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썼을 때 어쨌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막 엄청 쓰긴 하던데 의미 자체가 그렇게 딥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글말로 하니까 어쨌든 제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한글말로 더 딥하게 이렇게 깊숙하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더 좋은 가사도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해외 팬들도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언어가 아니라 그 음악에서 나오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팝을 듣지만 그 팝의 언어를 잘 듣지 못하지만 감동을 받는 건 그냥 그 노래의 그 진정성으로 감성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냥 내가 이 앨범에 어떤 감정으로 쏟아붓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언어가 어쨌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뮤비 두 편을 찍었지만 Forever Mine 뮤비보다 앨범 타이틀곡의 뮤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 타이틀곡의 뮤비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예 다르냐고요? 아니요, 그런 거 그렇다기보다는 비슷한 감성인 똑같은 카메라로 찍었고 비슷한 감성인데 그 장소에서 주는 그
감성이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타이틀곡 뮤비는 그냥 그 장소에서 주는 그 무드가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와 진짜 그냥 예쁘다. 그러니까 Forever Mine의 뮤비는 진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감성으로 이 곡을 만들었구나 느껴지는 게 있다면 타이틀곡 뮤비는 그거 플러스 배경이 주는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깜짝이야. 이름이 김혜임이어가지고 대표님인 줄 알았네. 아니죠? 아이네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모니터 해주시는 줄 알았네. 준이도 그랬어요? 본명이세요? 본명 아니에요? 저 화면 봤습니다, 여러분. 유식님이 민경님이랑 재회하길 바래요, 저는. 근데 어쨌든 형커가 아니시던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거 나오는데 유식 현지님만 안 나왔잖아요. 형커가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들 인스타를 한 번씩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식님이랑 오늘 유식님이랑 민경님이 그 소감 글을 거의 동시에 올리셨거든요. 같은 장소 사진으로. 제가 보기엔 제외했습니다. 제외 각입니다. 왜 안 했으면 좋겠어? 유식이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왜 아까워요?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만나는 건 좋은데 그쵸 뭐 결혼 아니면 이별인데 그냥 두 사람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것도 있지만 저는 보면서 아 유식님만큼 저렇게 좋은 남자도 흔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답답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답답할 수 있고 그렇지만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거에 진심이고 가볍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해주는 그 모먼트가 진짜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정한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정말 그 정도로 다정한 사람은 정말 주변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챙겨주려고 그러고 위하려고 그러고 배려해주려고 그러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도 있지만 팬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팬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민경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유식님한테 돌아가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귀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헤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 저게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저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민경님도 처음에는 막 엄청 유신님을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만큼 저 사람 만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굴었고 유신님을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민경님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헤어짐엔 일방적인 건 없어요. 쌍방이죠. 민경님은 너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잖아 라고 했지만 그게 유신님만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환연 나가면 재회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나는 특수한 환경이니까. 그래서 아마 민경님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경님한테 막 다른 좋은 남자 만나라 이런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남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식님이 진짜 좋은 남자예요. 제가 봤을 땐 가볍지 않고 그렇게 진정성 있고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그런 남자 진짜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식님한테도 민경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재회를 응원했던 거죠. 근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인연엔 타이밍이란 게 있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별로 원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맺어지는 인연이 있는 거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에이스도 그렇고 삶을 살면서 모든 만나는 인연들이 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막 노력을 일부러 막 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될 인연이었으면은 이미 됐을 거고 그런 게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막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네. 이런 게 진짜 나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 말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맺어진 인연이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노력을 하는 거. 그때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인데 막 엄청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해요. 저는 근데 그것도 저는 그런 걸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인연들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억지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막 엄청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진짜 그냥 나답게 그냥 갔을 때 이어질 인연이면 그게 인연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연인 거죠. 운명 같은 인연인 거죠.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만난 것도 그냥 의미 없이 만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제가 우연히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우연히 여러분들이 저를 받고, 그러면서, 저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봐주러 온 분들 많을 거고,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마음을 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됐고, 근데 그게 막 엄청 노력해서 닿은 인연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냥 이끌려서 여러분들도 나도 서로 이끌려서 온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연이 저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고, 인연이 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고, 진짜 저다운 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근 1년 동안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최대한 그런 아이돌 했을 때 억지스러운 행동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난 이거 안 할 거야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이지 못한 행동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또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해주겠다. 해주고 싶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조금은 억지스러워도 나인 선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고 싶다. 감동을 드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가진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웬만하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를 잃는 행동이면은 저도 조금은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막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면 웬만하면 전 다 해드리지 않나요? 애교 같은 거요? 애교 같은 것도 물론 제가 막 엄청 막 찬이나 막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막 편하게 능글맞게 해드리진 못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마음 먹고 힘을 내서 가끔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앙탈 챌린지 아직도 유행이에요? 그거
한번 그 뭐냐 그 거기 그 헬로 라이브 측 뭐 그 이벤트로 하나 뭐 찍는 거 있었는데 거기서 했거든요. 그때 나오면 보십시오. 준찬이랑 셋이 해달라고요? 왜요? 왜 준찬이에요? 왜 와우랑 병관이 빼요? 병관이랑 찬이가 제일 잘하겠죠 아무래도. 오늘 뭔가 잔잔한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막 무리하진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한 노래. 그리고 이런 조금 쉰 목소리일 때 나오는 그 감성 뭔지 알죠? 목소리 성대가 붙지 않지만 그 붙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그 잼예 다 끝났냐고요? 주제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주제? 그쵸. 목 나가기 전에 그 쉰 소리에서 나오는 그 매력. 또 해줄 얘기가 있으려나? 뭐 궁금한 거 없었어요 그동안? 와우가 저 때문에 삐졌다고요? 왜요? 와, 두쫑쿠요? 아 스키장이요? 스키장도 제가 가자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급하게 이우 형이 야, 너 그때 뭐 하냐 해가지고 나 뭐 그날 뭐 없는데 이러면서 스키장 가자 그래서 그래? 이러고 누구랑 가는데 재엽이랑 한계리 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러고 그냥 진짜 번개로 간 거예요 그때. 근데 킹 와우 뭐 그때 뭐 가면 가자고 갔을 거야? 또 아 스키장? 아 좋은데 언제 가는데? 또 이러면서 엄청 제기만 할 거면서 어? 나처럼 그래 가자 이거 이렇게 쿨하게 가는 성격도 아니면서 삐지긴 뭘 삐져. 금지하라고 하세요. 아니 뭐 하자 그러면은 쿨하게 그래 이러지도 않으면서 그때 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대답해 항상. 이렇게 확실하게 안 한단 말이야 김세윤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가지도 않으면서 뭘 삐져. 어이가 없네. 간 보지 마라 김세윤. 그렇게 애매하게 굴다가 진짜 애매해지는 수가 있다. 확실하게 해라.
솔직히 누구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지? 그러고 맨날 뭐 서운하다. 어? 뼈를 그냥 뼈가 부러졌지 아주. 김세현 오늘 안 들어오나? 오늘 맞짱 한번 떠야 되는데 그죠? 김세현 오늘 안 들어온대요? 제가 요즘에 맞짱을 많이 떠가지고 지금 전투력이 올라가 있거든요. 아 저는 액션 연기가 힘들다기보다는 왜냐면 어쨌든 춤을 막 많이 췄다가 보니까 액션 연하는 게 막 이렇게 잘 이제 연습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는데 아 이 소리 지르는 연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내래 너처럼 남주선의 개가 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대사 치거든요. 헛소리 집어치워! 거기서 간다 새끼야! 이러면서 막 진짜 이거를 소리 지르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생목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목이 가더라고요. 노래하는 걸로 목이 간 적은 목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발성으로 소리 지르는 것도 그냥 하면은 돼요. 근데 그것도 이것도 어떻게 몸이 이게 익숙해지는 건데 평소에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몸이 그 반응을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이 그런 모먼트는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또 감정을 넣어서 하게 되면 갑자기 또 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계속 이럴 때는 내가 몸도 어떻게 보면은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뭔가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니까 몸이 그거를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해주는 말들이 진짜 목 한번 제대로 쉬어보고 몇 번 쉬어보고 그게 굳은 살 베기듯이 연습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최대한 좀 요즘에는 목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살면서 소리를 막 그렇게 질러본 적이 많이 없어요. 말할 때는 그냥 소리 지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어 사실 살면서 결국에는 뭐 화내거나 싸울 일이 없잖아요 많이. 뭐 옛날에 어렸을 때는 패기로 막 싸움 나가지만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싸워도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려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이 배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유리목이구나. 전 제가 되게 성대가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약한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뮤지컬을 하면서 느낍니다. 무슨 노래 부를까? 소녀요? 유리함이라뇨.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나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참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거 불러드릴까요? 콘서트 때 했던 잊혀지는 건 당연하단 걸 알면서도 나의 마음속 어딘가 저리죠. 그대 떠난 날 밤에 아무리 눈을 감아도 난 꿈속으로 도망갈 수 없었네. 시간은 흘러 내 모습을 깎아내고 액자 속의 사진도 다 갉아먹겠죠. 원망은 없어요. 그저 너무 슬퍼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겨지겠죠. 지워지면 내가 잊혀지면 나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로 거리를 헤매겠죠. 그대 뒤에 숨어 그림자를 입을 삼고 나는 피로를 풀고 난 그거면 돼요. 지워지면 내가 잊혀지면 나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로 거리를 헤매겠죠. 지워지면 내가 잊혀지면 나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로 거리를 헤매겠죠. 내 마음을 한번만 만져줘요.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을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1분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 있어 주길.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넌 언제나 내겐 아득하다. 그대와의 시간, 그 하루가 내겐 왜 이렇게 아픈가요? 너의 옆에 내가 서 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루, 그럴 수 있어서 눈물 나죠. 이게 꿈이라면 내 맘을 전해줄 텐데, 내겐 그림 같았던 너와의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강을 건너서 너에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함께 울고 많이 웃던 우리,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 되돌린다. 내겐 하루 같았던 너와의 기억, 가슴 뛰게 아름다웠던 너와의 시간, 입술에 이제 인사를 하죠. 그대 눈에 그대의 숨결에 부서지게 그대를 안는다. 조용히 한 번만 들어봐요. 나지기 울리는 내 마음을. 오랜만에. 이대로 난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거저가니 닮아 있구나.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오늘은 곧 사라져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 더 큰 먼지가 되어온 날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갇혀 지내도 나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 잊고서 있는 사람이 돼
싶어서 그래도 내가 서툴어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이대로 난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또 걱정의 말을 해. 나는 겁이 나서 또 울고만 있고 사라져간 사람들 속에서 아니 더 큰 먼지가 되어온 날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갇혀지네도 아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 잊고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서툴어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트르르르. 잊고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서툴어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이대로 난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거저간이 닮아 있구나. 뭔가 그 신소리로 하니까 더 감정이 깊어 보이잖아요. 소리는 잘 안 나는데 그 신소리로 노래할 때 사실 저한텐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더 감정이 깊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더 아련해 보이죠.
울지 않을래 슬퍼지지 않게 더는 아픈 말 없게 나 이제 사랑한단 맘으로만 가득하게 나나치 앞을 봐 우리는 왜 대체 놓여버린 아픔에다 무게를 두려는지 나와 다른 맘일런지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맘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나는 나난치 앞을 봐 우리는 이미 다 놓여버린 날들에만 무게를 두었기에 아쉬움만 보인 거지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맘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이게 따분해질 일인가요 내가 그래 너를 바라다 볼 때 난 사랑에 목이 말라 있어 아픈 말 다 잊을 땐 날 찾아와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엔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소라게를 해달라뇨. 그게 무슨 소리고. 모자가 딱이긴 해요, 그죠? 그 소라게 하면서 대사가 뭐였죠? 사랑했다 이거였나? 사랑했다. 행복해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건가요? 지금 이 감정으로 노래하면, 이 목소리로 노래하면 이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린 거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모든 걸 말할 수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화만 내서 더 미안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헤어지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해.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나는 가끔씩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에 취해 나를 속이며 순간의 진심 같은 말로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또 어떤 날에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나를 좀 안아줬으면 다 사라져버릴 말이라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서로 다른 마음은 어디로든 다시 흘러갈 테니
쉽지 않았던 시절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들일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들이 돼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바보로만. Don't be afraid.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Yeah, I will stay. Kick off blanket, make it balloon, hiding inside. I'll blow all of my love to your lips. Love is quite warm. Would you say with your breath, make me 뭐야? drowning? I'll say my 있다. cause you are like a monster. I ask, I love you, how much why you love me? Too sweet are a thousand words, and then I was sad. I love you. I love you. Don't be afraid. Yeah, I will say, hide your little spot in my ring finger. Let's put a name on each of your every single edge. Love this quite moment. Would you say if your best mate and me are drowning? I'll say my friend, cause you are like a monster. You're like me, and I'm like you. What you're thinking right now is always the same as me. That's why I'm so in love. I love you.
이걸 한번 불러봐야겠다. 난 다른 길을 가 내게 넌 아무 말 하지 않았지. 기다림에 지쳐가는 것 다 알고 있어. 아직도 가야 하는 내게 넌 기대할 수도 없겠지. 그 마음이 식어가는 것 난 너무 두려워. 어제 널 보았을 때 흔들리던 널 잊어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단 말 대신 차갑게 대하는 걸 알잖아. 오늘 널 멀리하며 혼자 있는 날 믿어줘. 내가 참아내게 할 수 없는 말 그건 사랑의 처음 느낌 그대로. 어제 널 보았을 때 눈 돌리던 날 잊어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단 말 대신 차갑게 대하는 걸 알잖아. 오늘 널 멀리하며 혼자 있는 날 믿어줘. 내가 참아내게 할 수 없는 말 그건 사랑의 처음 느낌 그대로. 사랑의 처음 느낌 그대로. 가사가 안 뜬다. 난 너에게 편지를 써 모든 걸 말하겠어.
변함없는 마음을 적어주겠어. 난 저 별에게 다짐했어. 내 모든 걸 다 걸겠어.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어. 더 외로워 너를 이렇게 안으면 너를 내 꿈에 안으면 깨워줘. 이렇게 그리운 밤 울고 싶은 걸 난 괴로워. 다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싫어해 날. 난 욕심이 너무 깊어.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너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날 슬퍼. 더 외로워 너를 이렇게 안으면 너를 내 꿈에 안으면 깨워줘. 이렇게 그리운 밤 울고 싶은 걸 난 괴로워. 너는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날 싫어해. 난 너에게 편지를 써. 내 모든 걸 말하겠어.
왜 말랐냐고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뺀 건 아니고 빠졌어요. 다시 찌우고 있어요. 좀 약간 힘들면 밥맛이 없어서 좀 안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밥을 안 챙겨 먹진 않았거든요. 끼니 다 챙겨 먹고 그냥 연습하면은 점심 저녁 다 같이 밥 먹으니까. 근데 약간 많이 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힘들면 약간 좀 밥맛 없어져서 약간 이러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때 콘서트 날도 원래 끝나고 우리 오늘 콘서트 끝나면은 냉삼에 소맥 하자 막 이러면서 막 다들 막 신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다 끝나니까 약간 이 표정이 된 거야. 아무것도 못했어. 뭐 애들 밥 먹는데 고기 몇 점 집어먹지도 못하고 그때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체력이 요즘에 러닝을 못해서 그런가? 러닝을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때 진짜 건강했는데 러닝할 때가 제일 건강했던 것 같아. 밥도 잘 먹고 그렇다고 막 살이 찌지도 않고 건강하게 약간. 체력 올리는데 달리기가 최고죠. 잔잔한 노래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다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멈췄었죠. 달리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를 할 시간이 아예 없었어. 웬만하면 저 시간 나거나 하면은 무조건 운동하고, 제 일상이 그거거든요.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작업실 와서 작업하다가 라이브 키고, 이게 요즘 제가 약간 시간 있으면 하는 행동들, 약간 그런 것들인데 이 모든 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집에 가면은 뻗고 씻고 뻗고 또 일어나서 바로 이 상태로 도망가고 싶다 맨날 이러면서 갔다가 또 하다가 집에 오면 또 이러고. 진짜 운동을, 물론 시간을 짬내서 일찍 일어나서 갈 수 있었겠지만은 전 잠을 못 자면 약간 되게 예민해지고
체력이 딸리는 스타일이라 뭔가 그 잠을 못 자고까지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뮤지컬만 한 게 아니라 뮤지컬 끝나고 막 또 믹스하러 가고 막 뮤비 편집하고 또 시간 좀 있으면 뮤비 편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저희 같이 그 영상 편집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 직원 중에 그 친구랑 같이 해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보면서 찍은 거 이제 보면서 벌스에는 뭐 넣을까 이러면 얘기하면서 벌스에 이거 넣어보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넣어보자. 여긴 이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다 이제 제가 결정해서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오케이, 그럼 다른 거 가능해? 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해보자. 약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럼 믹스도 약간 믹스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 가가지고 또 여기는 이렇게 이 부분에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다 일일이 컨트롤하면서 믹스가 뭐냐면요. 이제 음원을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저희가 뭐 인스트도 트랙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쁘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뭐 리버브 이런 거 넣고 막 이거저거 이제 음원으로 나올 때 음원이 깨지지 않게 아니면은 제일 밸런스 선명하게 다 들릴 수 있게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포장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은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또 이게 되게 뭐 보편적인 기준점이 있긴 하지만은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각자 아티스트마다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다르고 되게 주관적인 거라 자기가 뭔가 취향이 있어가지고 윅스도 이걸 맞추니까 또 이거 들었을 때 뭔가 좀 되게 음원으로 생각하면 또 별로인 부분도 있고 약간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같이 같이 하는 작곡가 친구가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없었으면 이번 앨범 못 냈습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음, 그냥 많은 제 진심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어, 이 앨범이 나오고 난 후부터는 좀 디싱을 많이 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서 왜냐면 앨범을 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간도 딜레이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 앞에 빨리 제가 만든 곡으로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많이 뭔가 이제 활동하는 거든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앨범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앨범이라는 게 되게 큰 프로젝트라서 되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뮤지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뭔가 다 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제일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앞에 제일 많이 올해의 목표는 제일 많은 음악 활동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럴 거면은 최대한 많이 음원을 내고 음악을 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한 곡씩 하면은 어쨌든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번 앨범은 어쨌든 내 첫 앨범이니까 이렇게 착 만들었고 두 번째부터는 하나하나씩 뭔가 쌓아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게 지치지 않고 어 그래도 분기마다 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음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되게 어쨌든 저를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많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좀 그렇게 많이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규를 낼 계획이 당연히 있죠.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언젠간 내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규를 내려면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말하면 정규를 내려면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저는 아티스트 입장으로 에이스는 잘 되지 못해서 정규를 못 낸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LP도 너무 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앨범 커버를 만들 때 내 앨범이 나중에 LP로 나왔을 때를 생각하고 앨범 커버를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앨범도 그림으로 한 이유가 LP 이지함 LP가 나왔을 때 저 그림이 이렇게 딱 있으면 되게 뭔가 멋있잖아. 그걸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늘 LP를 내고 있지만 LP가 저는 뭐 돈이 안 되고 적자가 나고 이런 거를 몰라요. 저는 그냥 아티스트 입장으로 그냥 아 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회사 입장에선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지.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정규도 그렇고 제가 유명해져서 앨범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면 정규고 뭐고 다 하죠.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저는 언젠간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간이에요. 언제가 되느냐가 모르는 거지.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나는 무조건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됐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결과가 어떻게 됐을 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될 건데 뭐 이번이 아닌가 보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불쌍해할 필요도 없으시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으시고 LP? LP 뭐 제가 소장용으로 뭐 돈 못 벌어도 100장 뭐 한정판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있어요. 이번 앨범은 특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앨범이다 보니까 회사한테 그냥 저한테 선물한다 생각하시고 100장만 한정판으로 파시죠. 만드시죠. 이렇게 말해보려고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거는 추진해 볼게요. LP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LP로 제 앨범을 딱 틀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LP는 원래 한정판으로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LP 자체가 되게 고가의 제작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CD 만드는 거 아니라 일일이 다 LP가 단가가 되게 높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P는
수익을 낼 수가 없대요. 그냥 그 아티스트가 소장하고 싶어서 한정판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 이게 지금 샘플인데 이 피크가 들어갑니다. 제가 피크를 만들었어요. 앨범에 기타 피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이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샘플이거든요. 괜찮죠? 이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예뻐. 잘 나왔어. 만족스러워. 그러면은 그냥 팬들이 그냥 앨범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앨범을 사줬을 때 뭔가 소장 가치가 있으면 좋겠었어가지고 그냥 이런 자그마한 선물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의미가 있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앨범을 만듭니다. 그림 뭐로 그리는 거냐고요? 아크릴을 아니까? 사실 그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아크릴일 거예요. 아크릴물감. 그리고 이번 앨범도 보통은 이제 아이돌 에이스 할 때는 이렇게 막 책으로 크게 막 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뭐라 그러지? 재미가 없었어요. 그게 별로였다 그게 아니라. 근데 이번 앨범 냈을 때 그리고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공감 못 하겠지만 어렸을 때는 막 CD 이렇게 모으는 그 감성이 있었잖아요. CD 그 이렇게 네모나게. 근데 앨범은 뭔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뭔가 그 매력이 없더라고. 그 책은. 근데 그 CD가 막 이렇게 스폰가? 테이프는 좀 너무 간 것 같고 CD로 이렇게 그래서 CD로 만들었거든요. 그 단가도 더 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더 싸게 팔 수도 있잖아.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감성도 더 있잖아. 기타 피크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로 그 책으로 만드는 건 이제 좀 너무 진부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지암이라는 아티스트 앨범을 샀을 때 그냥 이렇게 딱 집에다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좀 더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역시 아날로그 세대여서 그런지 그런 아날로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번에 빈티지 캠으로도 막 찍은 그런 것도 그냥 아날로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집에 TV에 안테나 달려 있냐고요? 아니요. 최신식 TV인데요. 저 삼성 쉐리프 TV 있어요. TV는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여러분. TV는 옛날에 이렇게 팍팍 쳐가지고 안 나오면 팍 치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건 못 쓰겠어. 근데 어쨌든 막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하다 보니까 LP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빈티지한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옛날에 저는 그 느낌이 좋아요. 이게 세상이 발전하고 되게 편해지고 그런 건 좋은데, 그 어렸을 때 그냥 진짜 흙모래에서 놀던 그냥 그런 진짜 90년대, 2000년대 그 감성이 더 추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핸드폰도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핸드폰을 보니까 더 낭만을 잃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핸드폰도 잘 안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긴 하는데, 일도 하고. 이게 핸드폰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이 주변을 못 보고 더 낭만도 잃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나는 내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낭만을 잃고 잃으면은 답이 없거든요. 저는 낭만을 낭만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가사를 쓰지 못해요. 제 모든 감정은 그런 낭만과 순수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소년 같은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철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게 좋아요. 속은 되게 깊지만 마음 많은 소년이고 싶은.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인생이 좀 행복해집니다. 되게 그냥 뭐 기분 나빠도 웃자라고 웃어버리면 그냥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감사함을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그냥 평온하면 그거 나름대로 너무 좋고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 약지가 더 길면은 테스 테스 뭐냐 테스테론 뭐였지?
빨리 말해줘.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여기가 엄청 더 길거든요. 난 테토남인 거네. 약간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다 길대요. 근데 되게 난 여기가 더 길어서 그래서 뭐야 나 테토남인가? 이러면서. 근데 애견남입니다. 에이스 멤버들은 다 애견남이죠. 그래서 문제였어. 너무 애들이 다 착해. 한 명 누구 한 명 으아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병간이 은근 애견남이에요. 말만 센 척하지. 걔야말로 진짜 찐따예요, 찐따. 저는 에이스가 참 좋지만 아쉬운 게 누가 하나 약간 남 되게 테토남처럼 팍 하는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순에 빠져서 이용당하고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에이스가 참 아쉬워요, 저는. 너무 착해도 문제인 거 아시죠? 그나마 거기서 야, 몰라, 야, 이렇게 하는 애가 그나마 저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겉으로는 그런 척 막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엄청 쫄아 있는 그런 타입이라 순에 빠진 놈들이 5명이서 참 애썼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고생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에이스한테 느끼는 감정이 참 애틋한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참 저희 돌아보니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나름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참 이 순에 빠진 놈 딱 멀리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니까 참 순에 빠진 놈 5명이서 참 고군분투하면서 참 고생 많았다. 에휴 어떻게 저 5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쵸, 준이도 진짜 고생 많았죠. 걔야말로 진짜 겁 많고 리더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순에 빠진 놈인데 어쩌다 보니 리더를 맡아서 큰 짐을 안고 팀을 이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많이 강해졌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준이한테 기대가 되고 기대고 있었고 제가 힘들 때 제일 힘이 많이 돼준 친구가 준이였다 보니까 제일 많이 붙잡아준 친구가 준이죠. 어쨌든 준이랑 저랑 맏형과 리더로서 팀을 좀 이끌어가려는 책임감이 좀 많이 컸거든요. 근데 준이는 생각보다 좀 굳건했던 애였고 저는 중간중간 많이 흔들리던 친구였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준이가 많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맙고 그래서 더 뭔가 애틋한 친구이기도 하고 진짜 최고의 리더입니다, 준이는. 착해요. 준이만 착한 게 아니라 진짜 다 착해요.
이제는 좀 그만 착했으면 좋겠어. 조금은 이기적이게. 저는 에이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저한테도 그렇고 그동안 참 많이 순진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만 이기적이게 자기만을 위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뭐 남들한테 나쁜 놈이 되을지라도 너가 잘 되면 네 인생이 행복하면 그거면 된 거니까 조금만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착한 사람 되려고도 하지 말고. 이기적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진짜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희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한테 해로운 일 있으면 거절도 하고 무지도 해보고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이 먼저인 삶을 다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떠나버릴 말들 따윈 믿지 않을 준이가 멤버들 때문에 많이 참았대요? 뭘 참았대요? 방금 나 이거 지금 약간 백현님 제스처인데? 이거 백현님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왜 자연스럽게 이걸 하고 있지? 와우가 많이 참았다고요? 와우가 뭘 참았대요? 준이가 참은 건 나 조금 그랬구나 이랬는데 와우가 참았다 그러니까 엥? 아 와우가 준이가 많이 참았다고요? 다들 많이 참았죠 근데 저는 참다가 결국엔 터트려버린 친구고 준이도 얘기는 안 했지만은 얘기할 수 없는 대외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준이도 몇 번 터트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준아 네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잘했다 막 이런 얘기 했던 일화가 있는데 이거는 평생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대외적으로. 에이스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내 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다들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 근데 이제는 뭔가 애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자기를 챙기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고 뭔가 올바르게 가려면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만의 방법을 각자가 이제 만드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의 정신적으로 이제 무너지지 않으려고 엄청 뭔가를 수련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답니다. 저 이제 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마지막 곡으로 뭘 하지? 그랬으면은 준이 노래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해. 지금 목 상태로 첫사랑 못 부릅니다. 잔잔한 거 노래 중에 뭐 좋았던 거 있어요? 박효신님 노래를 쉬운 노래로 말하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널 만날 수 없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른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했던 것들이 밀겨져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대. 난 내일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텐데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날 만나러 가.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라방 왔지만 와서 좋았습니다. 얼른 목 회복해서 공연 때는 좋은 소리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고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네, 2026년 첫 라이브였네요. 코지한 밤이었죠. 첫 공도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29일 Forever Mine을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앨범도 오케이? Of course. This was beautiful evening. Forever Mine 가사 다 외웠다고요? 음원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제가 라이브 때 좀 힘이 들어가서 좀 아쉬운 게 좀 있어가지고. 미리 잘 자요. 즐거운 금요일과 즐거운 주말 보내고,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공연장 들어가서 이제 테크 리허설이랑 이제 여러 가지 정신이 없을 거라 또 한동안 못 오겠지만 좀 이제 시간 나면은 자주 들어올게요. 성시경 선배님 전화해달라고요? 잘 자요. 그럴싸했는데, 그치? 그럴싸했지. 괜찮았지? 잘 자요. 잘 자요. 굿나잇. 약간 아쉽다고?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